일단 반갑습니다. 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직 한 발만 있는 사나이 하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행사는 크게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저 장님중에 책자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려운 자리를 해주신 우리 선배시민학회 학회장이신 유범상 교수님의 기조 강연에 있겠습니다. 열정적인 박수와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와 선배 시민의 발견, 이것이 오늘 저의 강연의 주제인데, 부제로 과학자와 예술가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과학자하고 예술가의 얘기가 왜 선배 시민의 발견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과 인간, 첫 번째 챕터는 동물과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죠? 늘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자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가? 나에 대한 물음은 관계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계 속에서 내가 호명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생인데 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인데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성인데 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흑인은 흑인일 뿐인데 특정한 관계에서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특정한 관계는 민주주의가 이룩된 사회에서는 흑인은 그냥 인간일 뿐인데 특정한 관계라고 한다면 제국주의 시대에 그는 이제 뭐가 되냐면 노예가 되잖아요. 여성은 여성일 뿐인데 특정한 관계에서 현모양처가 된다. 남편을 잘 따르고 자식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현모양처가 된다. 이것은 이제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봉건제 시대에서 가능한 이제 여성에 대한 상이죠. 특정한 관계는 권력 관계이기도 하다, 착취 관계이기도 하다, 또는 특정한 관계는 협동과 연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다르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특정한 관계는 특정한 제도를 만들고 이제 권위주의 국가라든가 민주주의 국가라든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들의 응집과 총합이 마을이고 국가이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들의 관계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관계는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는 관계를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들은 모두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잠재성이 탁월하게 발현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잠재성은 이제 아재 개그가 저에게 잠재성인데 제가 이제 이것이 발현될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나이도 들고 이제 대학교에 학장이 되어서 제 잠재성을 발휘하게 되면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학장도 됐고 나이도 들었는데 왜 아직도 그러시냐고 이럴 때 저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은 개개인들은 모두 다 다른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탁월하게 발휘가 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봤다는 건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탁월성이, 잠재성이 탁월성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아재 개그를 할 때 제가 그것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것은 제가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저에게 호의적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웃어질 때 사실은 제가 이제 행복하다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재 개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재 개그에 호응해주지 않는
관계, 여러분들이 문제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분들이 호응해 준다라면 저의 아재개그도 언제든지 빛날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재개그 역시 아재개그의 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호응과 우리의 공동체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서투르든 어떻든 간에 발휘하는 것이 이렇게 이 호응해주고 인정해주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는 좋은 관계, 즉 우정이 만듭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여기에 우정 때문에 왔고, 우정 때문에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잠재성이 탁월성이 되고, 그 탁월성이 나타날 때 행복한데, 그 행복하려면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좋은 공동체는 좋은 우정이 만든다. 우정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는 좋은 우정을 지킨다. 인간의 학문은 우정이라는 관계와 이 우정이 만들어내는 공동체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더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정치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사회학이나 아니면 인문학이나 모든 것들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얘기고, 그 행복한 공동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론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연대론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학문이라는 것은 이 우정에 대한 얘기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 학문을 통해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학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인간과 동물로 가봅시다. 인간이 동물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물도 우정이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맞서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물소 같은 것이 이 사자라든가 이 앞에서 자기 동료를 위해서 맞서는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감동적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지키고 추억하는 반려동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짙은 우정을 느낍니다. 동물도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꿀벌과 개미의 공동체는 인간의 공동체보다도 때론 유기적이고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정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특징일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 동물도 그러더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없는 것일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우정과 공동체를 객관화할 줄 아는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우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해내는 게 이제 학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다. 동물들은 개미라든가 말벌이 자기네들의 그런 우정과 협동에 대한 것을 객관화시키는 학문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고 퍼뜨리는 동물이나 곤충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라면 아마도 정신과에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것은 인간에게만이 객관화와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객관화는 철학, 논리학, 통계학 등의 학문으로 개별 인간의 특징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를 범주화하고 그 특징을 찾아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보다도 나약하고 동물보다도 더 일관성이 없고 또 때로는 감정적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인간이라는 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윤리, 열망, 꿈 등을 그럴듯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 민족이라는 공동체, 인권이라는 인간의 목표는 인간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민족도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건 거거든요.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공동체의 결집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호모사피엔스 같은 책에서는 거짓말이다. 근데 그 거짓말 덕분에 인간은 공동체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인간의 윤리, 열망, 꿈 등을 그럴듯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 민족이라는 공동체, 인권이라는 인간의 목표는 인간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종교, 신념, 희망에 도달합니다. 우정과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묻고 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객관화되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능력은 동물에게서는 도저히 발견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오늘 선배시민협회는 선배시민이라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려고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야기를 퍼뜨리려고 선배시민협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거죠.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권리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첫 번째는 자기 목소리를 가진 존재다.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기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이라는 것은 빵과 장미가 있어야지 행복한 존재다. 그래서 빵은 의식주고 장미는 의미를 묻는 거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빵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살고 싶으시냐?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 그래서 빵과 장미를 가진 존재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정의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들도 선배시민협회도 우정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고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인간이라는 건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목소리를 가진 존재다. 두 번째는 빵과 장미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세 번째는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존재다. 자, 그래서 인간과 권리의 이야기 세 번째 편에 보면 인간이 자기 목소리를 통해 빵과 장미의 존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정의 공동체가 필수적입니다. 좋은 우정이 가능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드는 우정. 객관적으로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정이 형성돼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자기 목소리, 빵과 장미, 우정의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보장될 때 인간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인간은 객관적으로 보장되려면 어떻게 돼? 그것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고 그것이 반드시 주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면 그것은 권리다.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권리다. 이게 이야기거든요. 그게 일종의 뻥일 수 있거든요. 거짓말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안정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갖게 하고 빵과 장미를 갖게 하고 그 다음 우정의 공동체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객관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당연하다라는 학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늘 학문과 함께 객관적인 이야기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당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목소리, 빵과 장미, 우정의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보장될 때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것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히틀러의 국민들은 자기 목소리를 못 가졌거든요. 자유의 공포와 침묵의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가졌고 전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한국 노인의 40% 이상이 빈곤에 있거든요. 빈곤율에 있는데 그러니까 빵과 장미를 못 갖는 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주의. 능력주의는 뭐냐면 경쟁을 통해서 각자 도생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죠. 능력주의는 우정을 파괴하고 오징어 게임의 영화에서 보듯이 불평등한 공동체가 일반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 세 가지를 가져야지만이 인간답게 되고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세 요소를 갖추고 살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선배시민협회가 노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단체다. 만들어진 이야기를 실현해가는 단체다. 이런 주장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론입니다. 천부인권, 자연법, 만민평등사상 등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논리를 덧댔습니다. 권리론, 즉 시민권, 인권, 생명권 등은 모두
처음에 소수의 학자와 활동가가 만든 이야기였지만 점차 노동자, 여성, 이민자, 시민들의 저항으로 현실이 되고 객관적인 과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그리고 흑인이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객관적인 이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과학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게 이야기하는 과정들 속에서 진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에 기반해서 노인 얘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노인 그리고 선배 시민. 저쪽에 이제 노인에서 노인으로 이렇게 썼죠. 돌봄의 대상이 돌봄.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다. 늙은 사람. 노인은 늙을 노자죠. 노인은 노인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인문학 강의를 갔더니 이 산송장들한테 무슨 인문학 강의냐, 노인들에게 이럴 때 이제 사람도 아니래요. 이 양반들은 빵만 주면 되지 무슨 장미까지 주려고 하느냐, 이런 태도니까 늙은 사람, 노인은 노인입니다. 병들고 지치고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노인은 사회적인 짐입니다. 이에 대한 객관화가 분리이론입니다. 이걸 객관화시키는 건 거죠. 이 이야기를, 노인은 늙은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회는 끊임없이 이야기로 만들고 객관화시켜 왔거든요. 이게 분리이론이거든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사회로부터 노인은 분리됩니다. 동종의 대상이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노인을 이렇게 호명하면 사회는 도덕적인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왜 도덕적인 짐을 덜어요? 노인이 쓸모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잘 안 해줘도 당연하다. 이게 이제 윤리와 도덕적인 짐을 더는 거거든요. 동정과 자선을 베풀면서 자신을 정당합니다. 이런 노인들에게. 이들은, 그래서 노인은 동원됩니다. 여기에서는 돌봄의 대상이 되고 동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노 사람인 늙은이의 경우에는 동원의 대상이거든요. 이 사회는 노인들을 끊임없이 동원의 대상으로, 정치인들의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자기 표를 과시하기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 보지, 그가 자기 목소리를 갖고 빵과 장미가 권리로서 보장되고 그리고 우정의 공동체를 만드는 존재를 호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반면 인간이 노인이 되려면, 아까 저 KNOW 사람이 노인이 되려면 늙음이 긍정적으로 되었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늙었을 때 가능하다는 건 거거든요. KNOW 사람이 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노인을 보는 건 거예요. 물론 플라톤은 철인왕이라는 것은 통치자인 건 거죠. 철인왕이 되는 조건은 늙었을 때거든요. 50살 이상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젊었었을 땐 그런 지혜가 안 나온다고 봤거든요. 최소한 50이 넘어야 철인왕, 즉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 성찰, 통찰이 가능할 때가 노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노년기가 된 건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갖습니다. 이렇게 KNOW 사람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권리의 존재다. 나는 우정의 공동체를 만든다. 나는 내 목소리의 주인이다. 이런 이제 의미들을 그런 것을 외치는 건과 두 번째 논의가 완전 극단적인 건 거죠.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한번 해봅시다. 나는 권리의 존재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우정의 공동체를 만든다. 나는 내 목소리의 주인이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권리의 존재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있는 사람들 겁주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고 이제 얘기할 때거든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늙은이로서의 NO 사람이는 동원의 대상이지만 KNOW 사람이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권리의 존재다. 나는 우정의 공동체를 만든다. 아까 그 세 가지 인간에 대한 조건이 있죠. 그리고 나는 내 목소리의 주인이다. 여러분은 11페이지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드나요?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드나요? 우리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건 거거든요.
늙은이라는 존재를 깨고 선배 신분으로 KNOW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처럼 노인에서 노인으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늙은이라는 굴레를 끼고 아까 제가 설마의 노래에서 급하게 차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노인이 늙은 사람이니 늙은 사람이 노인일지 에노 사람일지 KNOW 사람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우리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로 만드느냐인 겁니다. 노인으로 KNOW 사람인으로 노인을 만드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승인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이야기를 전파하는 주체가 되거든요. 저는 선배시민협회가 이 이야기를 승인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한국 사회에다가 전 세계에서 전파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선배 시민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원칙으로 삼은 것이 선배 시민론입니다. 선배 시민은 노인이 자기 목소리 빵과 장미 그 다음에 우정의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얘기이고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까 객관화 그린다 했잖아요. 객관적으로 이론화 만든 것이 선배 시민론이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완성해내려고 만든 조직이 선배 시민 학회입니다. 제가 이제 학회장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꽤 괜찮은데. 그래서 선배 시민 학회는 노인이 인간이고 첫째, 노인이 자기 목소리 빵과 장미 우정의 공동체를 필요로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권리라고 노인에게 권리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선배 시민 학회입니다. 선배 시민 학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의 권리로 세 요소를 인정하고 충족하는 사회에서는 노인은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때 늙음은 플라톤의 철인왕의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늙음은 늙은이죠. 사람도 아니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객관화하여 실현한 공동체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객관화하여 이론화하여 그것을 실현한 공동체, 저는 선배 시민협회는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선배 시민 학회다 이렇게 보고 그 학회 이야기를 끊임없이 토론하는 과정들 속에서 일상에서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조직이 선배 시민협회 당사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꼭지거든요. 선배 시민협회의 이야기, 선배 시민협회가 만들어갈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술가가 달을 보면서 상상을 합니다. 달나라에 가면 뭐가 있고 상상을 해놓으면 과학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제서야 그 상상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과학자거든요. 우리가 왜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고, 인문학은 상상이거든요. 과학자는 그 상상 속에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학자거든요. 여러분, 예술가가 중요합니까? 과학자가 중요합니까? 예술가가 아무리 얘기해도 과학자가 없으면 공상이 되죠, 그죠? 또 아무리 과학자가 있어도 상상이 없으면 그것이 꿈도 꾸지 못하게 돼서 저는 예술가와 과학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과학자와 예술가 이렇게 생각한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은
선배 시민 1호는 예술가일까요? 과학자일까요? 제가 과학자예요. 선배 시민 학회는, 그리고 선배 시민 1호는 어쩌면 상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실현시켜내는 사람들은 누구죠? 저는 노인 당사자고 그들이 모인 선배시민협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선배시민의 이론의 이야기는 선배시민학회가 만들었더라면 이 이론을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을 우리가 해왔다면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만든 것은 선배시민협회다. 상상 마실,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천하는 것이 선배시민협회다. 저는 예술가가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그 가설, 그 이야기들을 선배시민협회와 같은 실천가들이 없다라면 그것은 공상에 머무를 것인데 공상의 이야기를 현실 속으로 뚜벅뚜벅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저는 선배시민협회고, 그래서 선배시민협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축복이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인간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고 소식, 굿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노인이, 선배시민협회 이야기고 밑에 다시 말해 노인이, 늙은 사람이 노인이라는 KNOW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객관화하여 퍼뜨리는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출범하는 선배시민협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노인이라는 인간이라는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퍼뜨리는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학상현 선생님 이때 소리를 내는 건 거예요. 아무 때 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객관화하여 퍼뜨리는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선배시민협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선배시민협회는 노인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고 장미를 누릴 권리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은 존재다. 자신의 철학으로 삼은 존재다. 그래서 선배시민협회는 이권단체가 아니거든요. 권리라는 공공성이라는 인간의 자기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하나의 어떤 그 이상을 담은 단체라는 건가요. 선배시민협회가 이권단체가 되는 순간 선배시민협회는 또다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화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도 가고 있어요. 둘째, 저는 선배시민의 선배라는 말이 자꾸 남보다 앞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인간이라는 것, 시민이라는 것을 마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선배는 여기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앞장서서 마중하는 존재다. 그래서 선배시민의 선배는 인간인 노인을 인간으로 마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권리의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노인이 권리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마중하여 사회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개념이 선배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생각들, 그런 이상들을 퍼뜨리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선배시민협회라는 이 조직은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동체 속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권리를 가진 인간이 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저는 그동안에 처음에 선배 시민 논이 나왔을 때 이론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 객관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런 논리들을 체계적으로 학자들이 모여서 또 현장에 있는 실천가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학회였고, 선배 시민 학회였고, 그리고 이런 선배 시민 학회의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려고 했던 다양한 조직들이 있거든요. 복지관의 현장에 계신 관장님과 그 멤버들, 그리고 아까 어떤 이 진천군의 어떤 그 서남회라든가 중원노인복지관 디딤돌들과 같은 도처에 존재하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선배시민이라는 개념들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했고, 그 실천의 결과물들이 오늘 선배시민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회 이야기들, 학회 이야기들을 공공의 정책으로 담아내려고 한 것이 경기도 선배시민 조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조례를 만드신 우리 의원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 상상이 공공의 정책으로 가고, 그 정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얻는 것, 꿈을 얻는 것이 저는 선배시민 협회가 탄생하는 하나의 어떤 그 의의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선배시민협회가 이제 이런 정책과 이론을 통해서 객관화와 선배시민이라는 객관화된 이야기를 전파하는 과정들 속에서 노인이 되고 돌봄이 되어서 돌봄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대항 세력이 아니라 대안 세력이 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굵게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선배시민협회여, 좋은 우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그 상상의 이야기를 세상 속으로 실현하기를 기원한다. 선배시민학회와 동료들이 함께하리라. 선배시민협회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걸어갈 미래이여라. 덧붙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우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그 상상의 이야기를 세상 속으로 실현하기를 기원한다. 그대의 상상이 그대의 힘으로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선배시민 학회와 동료를 제가 자세히 적지 못했는데 오늘 언뜻 보기에 그 동료는 디딤돌 서남의 각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들, 한국노인복지관협회, 50+ 센터, 그 다음 노동조합, 은퇴자협회, 그 다음에 여기 와 있는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마중물, 사단법인. 참고로 마중물은 3월 9일날 우리 여기 뭐죠? 일일 호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거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를 하는데 남영역에서, 서울 남영역에서 하는데 마중물, 저희도 마중물 이사장이라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와 대학원, 오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거의 다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그 중에 한 분 교수님은 또 떡 있잖아요. 떡을 찬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몇 개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제 떡을 좀 포기를 해야 되나, 빨리 내려가고 침을 탁탁 뱉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특히 오늘 제가 언뜻 보더라도 합천, 제주, 대구, 울주, 부산, 인천, 진천, 성남, 장수, 울산, 음성, 도처에서 오신 건가요? 저는 이 멤버들이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세상 속으로 전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배시민협회요, 여러분들이 걱정 마라, 이렇게. 걱정 마라. 우리는 선배시민의 길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선배시민의 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축제를 만들어 주신 그동안의 선배 시민 창립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준비위원회가 밤낮으로 토론을 한 걸 제가 알고 있고, 이송 위원장님과 준비위원장님과 그 이하 멤버들 얼마나 많은 노고와 땀이 거기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머지 자리들이 훨씬 더 그런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배시민협회의 창립을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좀 어떻게 한다? 선배시민협회요? 그러면 우리는 선배시민의 길을 만든다. 제가 왜 저걸 보고 하냐면 계속 따라하기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저 걸려 있어서 저거는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제가 아재 개그가 저의 잠재생들을 얘기할 때 지금 또 마지막에 또 긴장을 놓치고 안 웃으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 또 마지막에 또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그동안 준비해 주신 그 땀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인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되고 디딤돌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선배시민협회 정말 축하드리고, 선배시민협회가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함께 응원하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선배시민협회요! 이어서 저희 선배시민협회 제2부 창립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그동안 준비위원으로 활동해온 사무총장 박진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달에 9월 22일 날 성남에서 발기인대를 하고 한 5개월 동안 정도의 그 준비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한 60여 명 정도가 준비위원으로 와 계셔서 계속 회원 모집을 했습니다. 회원 활동을 한 결과 저희들이 성남에서 시작했을 때 135명으로 발기인대회를 치렀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되실 것 같고, 전체 회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회원을 막 가입하셔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300명이 넘어간 것 같고요. 이런 데를 박수 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5개월 동안에 한 170명 정도 가입을 하셔가지고 300명을 채웠다고 해서 거의 수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금년 말까지 해서 저희들 500을 꼭 달성하시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진행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진행은 저희들이 창립총회가 이제 본 목적이기 때문에 2부는 저희들이 이제 그 먼저 온 영상을 시청하시고 잠깐 인사 말씀과 내일 소개와 그다음에 정관한 채택, 임원 선출, 사학계 예산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를 마치고 저희들이 그 기다리는 뒤풀이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풀이는 끝날 무렵에 안내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홍보, 저희가 활동해왔던 홍보 동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셨습니다. 큰 박수. 영상 보시다시피 우리 선대심협회는 누가 누구를 위한 조직 자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함께 모든 회원님들이 활동해 가시는 실천 조직 자체가 바로 선대심협회가 지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선대심협회 2024년 선대심협회 창립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수가 잤습니다. 좀 크게 주세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선배 시민들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창립총회 개회 선언이 있었습니다. 큰 박수로 저희들이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국민은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애국가까지 다 하려고 있습니다만은 진행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은혜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준비위원장님으로부터 내빈 소개 및 준비위원장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선배시민협회 창립준비위원장 이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말이고 또 오늘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오늘 저희 창립 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소개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 디딤돌 조기섭 대표님과 시민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다음 진천군 노인복지관 서남의 김말분 회장님과 회원들 함께 하셨습니다. 인천시 장애인 부모연대 회장을 역임하신 박상현 회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특별한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에서 선배시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큰 역할을 맡아주신 경기도의회 김미숙 도의원 참석하였습니다.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의원님이 사실 바쁘게 오셨는데 또 급한 일정이 있어서 먼저 잠깐 올라오셔서 우리 그 특별한 의미를 담아주신 조례 제정을 해주신 분이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님들보다 제가 먼저 마이크 잡아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약속도 잘 못 지키고 시간에 바빠가지고 쫓겨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예의도 가끔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배시민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이범상 교수님께서 꼭 와라 하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선배시민 학회에 계신 분들과 조금 교류도 했었었고 또 경기도에서 선배시민 대회로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교류도 했었습니다. 선배시민이라 그러면 어느 정치인이 동료 시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화났습니다. 네. 우리 선배 시민들과 동료 시민, 그 시민을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는
선배 시민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사실 참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이 문제였죠. 조금 더 공부했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 또한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근거 마련은 되어 있고 우리 선배 시민 사업을 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유범삼 교수님을 비롯해서 유혜숙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윤은옥 관장님, 심영기 또 관장님, 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 연구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작당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시민으로서 우리 그 공동체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줄 의무가 있죠. 네. 그 의무를 다하는데 저는 그 역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가 필요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듯이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잘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삶, 정말 행복한 삶, 나를 위한 삶을 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또 소중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선배 시민이시고요. 또 사회적 우정을 함께 나눌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협동조합 마중물 김학성 기자님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조 강연 해주셨고 학회를 중심으로 저희 선배시민협회의 철학과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주시는 유범상 선배시민학회 학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로 선배시민협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배시민학회 부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이현숙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또 고맙게 받겠습니다. 교수님이 잔칫날 떡이 없으면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배시민학회 학술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사회복지학과 학과장님이신 김영애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지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배시민 지원센터, 선배시민들 일찍이 선배시민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우리들에게 선배시민 철학과 이론들을 많이 이렇게 전파해 주셨죠. 고상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신나게 공연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천노인종합복지관 이종옥 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선배시민의 그 실천에 우리는 선배시민의 길을 만든다. 그 현장에 계시는 중원노인복지관 신명희 관장님 모셨습니다. 네, 빠지지 않은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받은 유혜숙 교수님을 모셨군요.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제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해서 그런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따 소개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혜숙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거 소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제 인사 시간인데요. 작년 2월이죠. 2월 올해까지 이제 1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아주 떨렸어요. 그 아침을 맞이하는 다른 때와 달리 아주 굉장히 떨리고 가슴 벅찬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와 보니까 준비를 쭉 하면서 좀 누그러지긴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감격이 아주 식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일선에서 13명의 그 동료들이 함께 했고요. 또 50명의 그 단체 독방에서 늘 교류했고 교류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많은 그 준비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00명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너무나 힘이 납니다. 고맙고요. 함께한 동지들이 사실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싸주고 이해하고 또 격려해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창립을 맞이하는 이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이제부터 싸움은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싸움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차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손잡고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역사적인 창립총회, 창립대회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 16년 전에 2008년도에 선배 시민 이름을 짓고 또 담로를 만들고 세상에 던지면서 실천해 오신 분들 두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상상하실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 이렇게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고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40년 동안 노동자들과 함께 했고요. 또 빈민들과 도시빈민들과 함께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노인들과 5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때마다 늘 저는 실패했습니다. 늘 불행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원인이 저 개인에게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 불평등한, 부당한 이 체제에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배시민협회를 만들어서 저항해보자, 대응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당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 우리는 후배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후배 시민들이 또 선배 시민이 되고 또 그 선배 시민이 우리의 역할들을 계속 해낼 때 이것은 우리 사회를, 우리 정치와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철학이다, 이념이다,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노인들도 인간이다,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이런 선언하는 날인데요. 이제 운동으로 나가야 되고요. 더 이상 우리는 늙은이로 숙명론에 빠져있는 늙은이가 아닌 당당한 권리를 가진 노인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준비회장님 고맙습니다. 아마 이게 선배시민협회 창립이라 보니까 다 처음 해본 거라서 너무 널리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에 이어서 저희들이 다음이 이제 경과보고인데 경과보고는 좀 줄여서 하기로 우선 제가 그 소개를 다 못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선배시민협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원님 이름 한 분 한 분을 다 호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 번씩 일어서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멀리서 오신 순서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 고유숙 의원님, 이영수 의원님 오셨죠? 전북 이영수 의원님. 이름 좀 잘 쓰세요. 예. 그걸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남의 우리 조희지 선생님, 이재주 선생님, 민정희 선생님, 허영몽 선생님, 아까 시끄러우신 분 민종 선생님, 김규리 선생님. 사실 이분들은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계속 좀 하루 종일 오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세요. 일어서시면 부산의 상마영 선생님, 조희재 선생님. 또 안 부르신 분 있는가요? 이분들이 지금 부산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사실은 저분들이 일찍 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차표를 못 구해서 새벽 차표로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또 오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구자영 의원님, 충청도 조규성 의원님, 대전의 김맹희 의원님, 진천에 아까 말씀드린 진천 회원님도 다시 한번 일어서시죠. 예. 충주 이종 의원님. 먼 길 가까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더 많이 계시는 지역이 이제 경기 인천인데 이게 아까도 호명을 해드릴 수 없어서 이번에는 단체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오신 우리 선배신 회원님들 일어서 보십시오. 경기 지역. 예, 경기 지역. 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천 지역. 우리 인천 지역에 오신 분 선배시민 회원님들 잠깐 일어서시면 잠깐. 인천 지역. 역시 인천 반대로. 예, 인천 선배시민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선배시민 회원님들 모두 일어서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배시민협회도 그 뼈대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적인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시민협회 회원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창립 회원들은 특히 마중인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큰 지지와 또 열심히 실천하시는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자축하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립 회원 소개를 마치고요. 사실은 이제 경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경과보고를 우리 유범상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준비위원장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저희들이 활동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길게 써왔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저희들이 담론을 시작했고 여기 와 계시는 중원노인복지관 또 진천노인복지관에서 선배시민 대학을 개설해서 선배시민 전파를 했고 2018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학과에 선배시민 강좌가 개설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2022년에 선배시민 학회가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2023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발기인대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는 다 아시죠 이제? 금년 사업은 저희들이 1월 6일, 1월 20일, 2월 3일 3회 특별 강좌를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 특별 강좌 때 뵙고 또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래서 오늘 저희들이 드디어 2월 17일 선배시민 창립대회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정해져 있고 보이진 않겠지만 열심히 길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축사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걸음을 하셨기 때문에 축사 몇 분 이야기 듣고 저희들이 또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에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실은 선배시민의
길을 먼저 가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 노인복지관의 서남에 이번에 3대 회장님으로 오신 김말근 회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동 진천군에서 선배 시민으로서 다시 한번 신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서남의 3대 회장 김말근입니다. 먼저 선배 시민협회 창립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이수영 위원장님이 오셨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웬 낯선 이가 와서는 선배 시민협회를 만든다고 하니 이걸 과연 믿어도 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만드셨네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회까지 준비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배 시민은 노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노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는 체념에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선배시민협회는 앞으로 노인들이 체념 속에 살지 않고 선배시민으로서 당당하게 품위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직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답니다. 근데 눈 한 번 딱 감고 나니 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 가입하고 함께 실천합시다. 아까 보니까 신청서 있던데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진천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의 선배시민 조직이 만들어지니 기대도 됩니다. 앞으로 선배시민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선배시민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더 먼저 선배시민을 길을 보았던 우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 디인돌을 맡고 계시는 조기섭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는데 선배 시민 운동이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의 선배 시민 학회는 이미 그 활동을 시작하여 학술적인 이론을 정립하였으며 우리의 선배 시민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준 중원노인복지관 선배 시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선배시민협회가 오늘 창립 총회를 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주 보잘것없었고 힘들었고 지나친 그 힘들었던 뒤안길을 돌이켜볼 때 오늘 눈물이 날 정도로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오늘 창립 총회를 통하여 시민권을 형성하고 노인의 삶이 빵을 넘어서 장미를 추구하는 협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선배시민협회를 창설하였으며 노인들도 한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늙어가는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자 선배시민협회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선배시민협회 창립총회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협회의 존재 가치를 만들고 함께 성공하기 위해 우리 동료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갑시다. 역전의 용사들 70년, 80년 경력을 가진 우리들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노인들도 할 수 있음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돌봄의 대상에서 돌봐주는 주체가 되어 후배 시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힘들었던 우리 사회 시민들의 삶을 선배시민협회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노인들도 이 나라의 시민이며 행복할 권리와 인권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배시민협회를 창립하고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잡고 노인의 혁명을 가져와야 합니다. 선배시민협회 창립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수홍 위원장님, 선배시민학회 유범상 교수님, 오늘에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유해숙 교수님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배시민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시민 역할을 지금까지 쭉 해오신 우리 조규서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셨고요. 지금 그 아이가 청년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의 엄마로서, 청년 엄마로서의 인천 장애인 부모였는데 회장님을 얘기하실 때 박상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시민으로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지향하는 선배시민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세월 선배시민들의 구슬땀과 발걸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도드라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저는 후배 시민으로서 선배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지나가 선배 시민들이 만든 도로, 건물, 선배 시민들의 열정과 땀, 그리고 신발에 묻은 흙은 마르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선배 시민들의 노고는 안타깝게도 점점 잊혀지고 선배 시민들의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운 어머니로서 선배시민협회가 주장하는 돌봄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부모로서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어 정책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기량과 잠재력을 개척하고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공동체와 소통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대한 차별과 편견은 아직도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네, 미래의 주인공이죠. 네, 선배 시민들께서도 걸어온 길을 우리 아이가 걸어갈 것입니다. 장애인과 청년은 물론 노인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입니다. 특히 노인은 젊은 사람들의 먼저 온 미래입니다. 노인이 그저 돌봄을 받는 비주체적 존재가 아닌 선배 시민으로 사회 정책과 돌봄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 선배 시민협회의 창립을 환영합니다. 선배 시민협회는 한국 사회의 노인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민권의 토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선배 시민들이 생기고 든든한 울타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후배 시민인 제 아이와 함께 선배시민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시민협회가 이제 그동안 쌓아오신 지혜로운 경험과 철학으로 당당하게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안전한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똑똑히 해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귀한 시간을 내서 오주신 우리 박상인 회장님께 박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실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선배시민 실천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윤호정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선배시민학회가 창립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죠. 선배시민학회를 만나서 보험에 들게 되었다라고. 지금도 그것이 기억에 남네요.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바로 이 일을 함으로써 사람답게 세상을 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눈 감지 않고 꺾이지 않고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다짐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최심한 선배 시민과 함께 시대를 견인하는 리더,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윤호정입니다. 저희 복지관 회원이 70만 명입니다. 아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70만 경기도 노인복지관 회원 선배 시민과 함께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는 노인운동 당사자인 선배시민협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2008년 유범상, 유혜숙, 남매교수의 선배시민 담론에서 출발하여 마중물과 성남시 중원노인복지관 실천의 셈이 솟아나 최북단, 고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최남단, 서귀포시 노인복지관까지 전국 노인복지관의 강이 이르러더니 이제 당사자들의 자생단체인 선배시민협회를 통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대한민국 선배시민 운동의 큰 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큰 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선배시민학회를 통한 이론의 디스싱과 경기도 선배시민 조례를 제정을 통해 또한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이 노력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만 쪼으시라, 천천히 쪼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도청 저희 주무과 노인복지 과장님 만나면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복지재단을 통해서 연구 과제를 마련하고 선배 시민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지 학문적인 것들을 또 경기도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마 차근차근 선배 시민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대동맥에서 말초 혈관까지 흐르는 귀한 시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되게 좀 급하게 빨리 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출발한 선배시민 노인운동은 이제 들머리를 떠난 강줄기가 되어 두려움없이 흘러 사람이 아니란 노인이라는 장벽을 부수고 세상으로 흘러 장미밭을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인을 통해 얻어지는 빵과 생리적 욕구의 안전 욕구에만 머물게 하는 편향된 돌봄 정책을 비판하며 자아실현의 날개를 펼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노인으로 행복한 세상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맞죠? 또 어마어마한 단체에서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노인들만이 행복한 세상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 안 될까요? 맞죠?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맞죠? 네. 다시 한번 선배시민협회 창립을 축하드리며 이 대한민국 노인운동 역사의 획을 긋는 현장에 함께 되어 있어 무량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인을 행복한 세상을 선배시민도 함께하는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뭐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축사를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다 듣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모처에서 축전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화분 많은 축하를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또 선배시민 구글톡을 통해서 응원 메시지를 받았는데 모두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한두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포에 사시는 이지혜 회원님 응원 메시지입니다. 창립총회까지 층층이 쌓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시민협회의 철학과 비전이 그 좋은 가치가 많은 분들에게 충만히 뿌리내려 공동체 속에서 인생이 좋은 여행길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구정 의원님, 보다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길을 걷는 사람들, 길을 만드는 사람들, 선배시민회 창립을 축하한다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쁘긴 하지만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의 허영봉 의원님, 선배시민협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선배시민 모두가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적어주셨습니다. 부산 다 응원해 주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그 소개에 좀 빠뜨렸는데 우리 종로노인복지관에 우리 최규상 회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님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최규상 회원님 잠깐 일어서 보시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저 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배시민협회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안건은 자료집에 배분해드린 것처럼 안건 시민 의결에 저희들이 3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관한 채택권, 임원 선출의권, 사업계획 및 예산 수익권 3건에 대해서 저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명 정도의 회원이 지금 가입되어 있고 오늘 저희들이 지난 창립 총회 전에 명단에 보내드렸던 것이 254명이어서 그 254명으로 집계 되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한 200분 정도 참석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총회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총회 안건 심의 의결 순서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임시의장으로는 지난해 9월 여러분들이 선임해 주셨던 창립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해 오신 이수홍 위원장님을 금일 창립총회 임시의장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동의하신다면 이수홍 위원장님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돼. 성원이 되었고 임시의장 선임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배시민협회 창립총회 안건 심의 및 의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부 순서인 선배시민협회 창립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1호의 안건인 정관안 채택권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관안에 대해서는 임시사무총장직을 맡아 창립준비위원회 사무를 총괄하신 박진상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1호의 정관안 채택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제1호안건 정관한 채택건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0쪽부터 33쪽에 정관안이 실려 있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정관안은 전문 47조이며 부치 포함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안 마련은 당초 정관안 초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9월 관리인대 자료집에 게재한 후 회원분들의 정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 검토하기 위하여 준비위원 모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관안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토의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정관안 제정 소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이희문 회원님, 안창민 회원님, 임순주 회원님께 그동안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관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일일이 조문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토론하고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충분히 공지가 되었고 행정사, 법무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수차례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 살리에 필요한 필수적 기재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진행 관계상 금일 총회에서는 주요 조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명칭은 선배시민협회로 칭하였으며 제2조 목적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사업 내용은 정비를 하였고 5조 회원의 자격은 가입 시작을 하고 회비를 납입한 자로 정하였습니다. 제3장 임원에서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3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총회에서도 정관안을 의결한 이후에 임원 선출과 사업계 예산서 승인 절차가 정관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는 정관 전문을 참고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총장님의 정관안 채택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정관안 채택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 있습니까? 네. 거의 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나갑니다. 네. 그럼 정관안 채택건에 대하여 의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에는 거수와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의결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통과시켜도 될까요? 네. 찬성하시는 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2분 정도는 안 치셨는데 손이 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네. 네, 이것으로써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2호의 안건입니다.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임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방금 전 제1호 안건으로 의결된 정관 제9조 및 10조에 따르면 오늘 창립총회에서 회장 1인과 감사 2인 이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 선출된 회장 임기는 3년이며 감사는 2년입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여 주실 것을 의결 주문드립니다. 네,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먼저 회장 후보를 추천받고 그 추천된 후보 중에 다수 의결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회원 중에서 선배시민협회 초대 회장으로 적합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이희문 회원께서 거수를 했는데요. 예.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 중원 선배시민종합복지관 선배시민 이희문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 선배, 동료,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할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어떤 분이 노년을 품위 있고 당당하게 잘 늙어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선배 시민들의 협회 초대 회장으로 적임자일까 적잖이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삼고초려 끝에 이 사회적 덕망과 인품은 물론 선배 시민 취지와 사회적 정당성에도 부합하는 적임자로 인천복지재단 대표를 역임하시고 수많은 학술, 저술 활동을 통해 실천적 사회운동을 전개 중에 있는 유해숙 회원님을 우리 선배시민협회 초대협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들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숙 후보님 추천되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껏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신 우리 이수홍 지금 현재 회장님을 추천드립니다. 네, 굉장히 치열한 순간인데요. 이 진행하기가 참. 그럼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네, 두 분이 뭐 워낙 막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없으면 우선 먼저 추천된 후보 실수했습니다. 유해숙 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락하시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여튼 태어나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후보로 추천받기는 또 처음입니다. 이임은 선생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실 1년 넘도록 그 선배시민협회를 준비해 오시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오늘 선배시민협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수홍 위원장님, 준비위원장님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 더 말해야 되나요? 예, 마음 같아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진짜 삼고초려 해주셨고 그 중에 제일 힘있게 저를 이 십자가를 지은 분은 이수홍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고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번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선배 시민은 선배, 시민 선배로서 후배들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앉는 미력하지만 앉는 것만큼이라도 힘이 된다면 기꺼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예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발언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셔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하여튼 그러나 혹시 이수홍 위원장님이 마음이 바뀌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영봉 회원님께서 부산에서 오셨는데 저랑 전혀 뭐 이렇게
교감이 없었는데 제가 좀 안 됐나 봐요. 좀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추천하신 것 같고 고백하건대 이 초대는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또 안정성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해서 저보다는 선배 시민의 이름을 짓고 그 철학을 늘 담론을 만들고 철학을 실천해 오신 이론적 철학을 실천해 오신 유에스 교님이 적합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추대를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지로서 동료로서 함께 도우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허영봉 회원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저는 후보 사퇴를 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선사례를 치시는데 후보 사퇴를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대신 유해숙 교수님의 초대 회장으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가 큰 거 보니까 환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 후보가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지 여러 가지 선거 방법이 있는데요. 한 분이니까 뜨거운 박수로 표결을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뜨거운 박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또 연호하시면 제 기분이 좀 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만장일치로 이해숙 후보가 이게 아재 개그인데요. 유해숙 후보님이 선배시민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상 저희 그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임 회장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중이 증서를 전달하는 식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새로 후보 선임되신 회장으로 선임되신 유해숙 후보님께서는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선대시민협회의 회장으로서 후배들을 마중하는 또는 그 선배시민으로서 마중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당선증, 선출증 개념이 아닌 마중이 증서라고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중이 증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중이 증서, 성명 유해숙. 위 사람은 선배시민협회 창립회장으로서 선배시민이 시민으로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정의 좋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감에 있어서 마중이임을 선언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17일 선배시민협회 창립회원 일동 드립니다. 이소민의 대변해 주십시오. 꽃다발 전달하실 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기념차 준비원께서 기념차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신 유해숙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과분한 칭찬과 기대를 해 주셔서
오늘 선배시민협회 초대회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고 훌륭하신 너무 많은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하신 우리 이수홍 창립준비위원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정말 불철주야 애써주신 그런 준비위원님들 1년 동안 애쓰신 위원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선배 시민이 있기까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현장의 동료들 그리고 여기 계신 각각의 선배 시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설렘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2008년 괜히 노인 강의를 갔다가 우리 보고 사람이 아니래 이런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고민하고 한국 사회에 못 살던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준 은인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이런 인식으로 불리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곧 올 나의 미래인데 내가 멀쩡한 사람이다가 늙음이 얹어졌을 때부터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되면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선배 시민의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현장의 귀한 선배 시민님들 동료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선배시민협회는 노인이 생존의 권리를 가진 시민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실존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이고 이러한 시민으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마중하는 시민들의 선배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리고 그러한 선배들이 후배 시민과 공동체를 돌보는 실천의 조직이자 선배 시민 당사자들의 학습과 토론을 주선하고 그리고 선배 시민의 희망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우정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요 대목에서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겠네요. 근데 여전히 이 선배 시민의 길은 새로운 길이니까 설마가 얘기한 대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는 마음이 계속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진천에서 오신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가면 선배 시민 공부 그 딱딱한 공부를 15회기나 하시는데 저를 마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선배 시민은 마중만 하면 되지 배움까지도 또 해주세요. 왜 배움까지 해주러 오시냐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선배인데 마중만 하는 게 아니라 배움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선배 시민이 되고 나니까 맨 나오면 할 일이다. 그래서 불행해지셨어요? 아니 노인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게 미덕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우리도 그걸 승인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러서 후배 시민에게로 공동체로 동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분들을 믿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원에 조규섭 선생님은 나는 선배 시민 운동하면서 이거 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일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선배님들을 믿고 가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선배님들의 힘을 바탕으로 선배시민 이론, 철학이라는 그런 담론, 콘텐츠도 만들어지고 또 그게 구체화된 선배시민 조례, 제정까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일상으로 되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당사자 조직인 이 선배시민협회까지 시민 선배들의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나. 그래서 그분들 믿고 한번 당당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선배시민협회가 걸어갈 역사가 기대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이렇게 많은 희망의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민 누구나 자기 목소리로 빵과 장미가 권리로 보장되는 우정의 공동체 그 이상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배시민협회를 만드는데 나아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시의장님을 수행해 주시고 또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수홍 위원장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감사 진행 선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는 정관에 따르면 2인 이내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감사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받고 몇 후배 중에서 다수 득표순으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으신 분 두 후보를 선출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후보. 네, 저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주 회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임순주입니다. 저희 감사위원으로 적합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요. 강수고원님이라고 CPA 자격증 보유자이시면서 이 분야의 누구보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감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수건 회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음 유화자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화자입니다. 저는 같이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요. 옆에서 봤더니 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었던 경험이 있는 구자용 선생님을 위원장으로 초대합니다. 감사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사 후보로 두 분이 추천됐는데 따로 후보 없으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별도 선거 절차 없이 박수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강수곤 회계감사와 그다음에 구자용 사무감사님으로 두 분이 선배시민협회 초대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인사말 안 합니까? 감사님들 인사말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뭐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선정이 되는 이 과정이 의아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두고 제가 감사를 수락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돈을 받고 감사를 하거나 돈을 안 받고 감사를 홍대에서 하고 있는데 돈 안 받을 때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회원 가입을 안 합니다. 그 단체는 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보겠다는 원칙하에서 제가 근데 여기는 벌써 평생회원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50만 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의견을 묻고 시간을 하겠습니다. 1번 돌려받는다. 2번 기부하고 감사 끝나고 다시 회원 가입한다. 3번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그냥 한다. 회원으로서. 네, 감사에 대한 그 회원 규정은 없었으니까 회원으로서 제가 자격을 유지하면서 감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우리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렇게 좋은 활동 취지를 뭐 20년을 하고도 20년 동안에 뭐 MT 가서 뭐 잘못 썼다 뭐 이래가지고 단체가 막 욕을 먹은 경우를 우리는 봤죠. 아직 그것도 종결도 안 된 상태인데, 네, 저도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면서 이해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우리 다음 회장님 보면 안쓰럽잖아요. 힘든 일 가시니까. 그래서 가면 대충 하고 힘들고 막 넘어가면 이렇게 눈 감아주게 되고 봐주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20년 뒤에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힘들지만 우리가 꽉꽉 쪼아가면서 열심히 하게끔 감사의 눈으로 들여봐야 되는 건지, 어떤 역할을 원하시는 건지 1번, 2번을 눌러주시면 2번인가요? 네. 네, 그럼 저도 회원이고 여러분들도 같은 회원으로 우리 업무랑 회계랑 다 같은 눈으로 지켜볼 마음을 믿고 힘들겠지만 우리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회계감사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위원과 초대 우리 일기 맡으신 분들이 여태까지 썼던 거 잘 결산해가지고 인수인계 한 다음에 저희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감을 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를 초대 감사로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는 회원이어야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부장님, 예, 이제 벌써 인수인계 하셨어요? 뭐 바쁘다 보니까 벌써 두 분이 인수인계 하시고 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수호 위원장님, 의장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건은 다 의결이 되었는데요. 4호 안건인지 기타 안건인데 이게 특별한 혹시 안건을 상정하실 제안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분하게 이렇게 신임 회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신임 회장으로 원래는 임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정관에 따르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회장과 이사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새로 선출이 된 관계로 모든 임원을 이제 선임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준비위원회에서 이걸 맡아서 꾸려서 애써주신 그 이수홍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박진상 사무총장님, 그리고 선배시민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 공군자 회원님을 부회장으로 일단 선임하고자 합니다. 네. 원래 부회장님은 5분이신데요. 앞으로 이 3분과 오늘 선출된 감사 2분과 협의해서 선배시민협회의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이사님들, 그리고 고문님들, 부회장님들을 추가로 이제 구성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요, 우리의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함께 힘 모아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선배시민협회 회장은 처음이라서요. 우리 그 귀한 부회장님들 3분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 나와주세요. 우수한지 우스운 놈인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는 갈 데도 별로 없어요. 그것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서 여기밖에 없으니까 뭐 끝까지 우리 이호해서 회장님을, 신임 회장님을 잘 보좌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격결에 제 젊은 애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근데 후배 시민과 선배 시민, 그 과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 아까 앞에 축사하실 때 야 니네 눈 한번 깜짝하면 금방 나처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지금 요즘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숙 교수님께서 이제 협회장님께서 간곡하게 좀 부탁을 하셨고, 왜냐 좌우에 이분들이 만만치 않아서 네 협회장님의 지원할 응원군이 필요하시다고 저한테 와서 협회장님을 좀 많이 응원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에 힘세신 두 분보다 저는 협회장님의 말씀 많이 듣고 같이 지원 지지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분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회장님 지명에 감사드리고, 또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박수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창립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